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사 제목은 이재명 대표의 정신감정을 의뢰합니다. 입니다. 오늘 그 시사의 내용은 이런 제목을 왜 달았는지 설명하는 시간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재명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할로윈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 할로윈 압사 사고가 제가 말하는 정식 명칭입니다. 12구 참사, 이 할로윈 압사 사고를 12구 참사라고 역사적인 그 명칭을 부여했어요. 12구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 할로윈 압사 사고 희생자의 가족들하고 자기 측근들하고 혼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 말대로 하면 그 10월 29일 그 사망자들을 따라서 가족들도 자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2시간 후에 이제 민주당이 수정을 했는데 이것도 또 웃겨요. 이 대표 발언에 착오가 있었다. 가족들이 아니고 지인이다. 아니, 지인들, 그러면 참사 희생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자살한다? 자, 여러분들, 가족이든 지인이든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 이런 건 하지도 않았고 했을 리도 만무하죠. 네. 그런데 이재명은 이런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은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속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을 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은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안타까움에는 공감한다. 즉, 이 구속된 것이 안타깝기는 하던데 난데없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보아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죠. 다음 날 기자들이 유동규의 구속, 이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냐 하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한 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라고 이제 되물었어요. 저는 말입니다. 이 한국 국민이 이재명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턱없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재명은 행정에 강하다, 이런 말들을 옛날에 많이 했죠. 네. 요즘은 이런 말도 없어졌어요. 행정가에서 정치가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재명의 탁월한 행정 능력이 인생사의 오점들을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논문 표절, 음주운전, 검사 사칭, 가족 욕설, 이런 것들이죠. 정치인이 능력이 있으면 웬만한 과거사는 덮어줄 수 있다는 관점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단 착오였죠. 그 이전에 이재명은 과연 이명박만한 능력이라도 있는 걸까를 생각할 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도 이명박은 현대건설에서 토건 능력을 쌓았고
서울시장을 하면서 버스 중앙 차선 등 나름 행정 능력을 보였죠. 그리고 청계천도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토록 행정 능력을 자랑하는 대장동이 어떻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이 행정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에게는 행정 능력이 아닌 정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바로 이 대목에서 이명박이 실패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껏 정치 능력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 중에 이재명은 머리가 좋다, 지능이 높다. 과연 그럴까요?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 가장 좋게 평가하면 두뇌 회전이 빠른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머리를 잘 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지. 머리가 나쁘니까 자꾸 굴리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서도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굴려야 되는 게 머리입니다, 머리.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전 직원의 범죄는 한전 사장이 책임지고, 한전 사장의 범죄는 산업부 장관이 책임지고, 산업부 장관의 책임은 범죄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재명은 한전 직원의 잘못을 대통령 책임으로 비약했죠. 그리고 유동규의 범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그 유비추리의 논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대장동 사태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어요. 네. 지독한 비논리인데, 비논리가 지독하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웃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어떻게 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 대 성남시장, 한전 직원 대 대통령, 대통령이보다 한전 과장이나 사장입니까? 수평 비교될 수 없는 거죠. 네. 희극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지능도 얕을 뿐더러 공부도 덜 된 위인임을 입증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요즘의 이재명의 언행과 비추어 볼 때 과연 이재명은 정상적 사고를 하는 인간일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 사례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그동안 정치사를 관찰해오면서 정치의 그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읽고 관찰해오면서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봐왔지만, 성남FC 사건처럼 비열하고 추잡한 비리는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처음에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민들 비탄갑을 해주겠다고 선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단체의 상임이사 재윤경이 누구냐? 이재명의 부합격인 국회의원, 그리고 공동대표 이현웅은 이재명의 옆집 임대했던 GH 사장. 다른 공동대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김어준의 차남 임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희망살림은 주빌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재명은 자기가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이 되었다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빌리에서 한 일이 대단한 줄 뭡니까? 빚진 서민 괴롭히는 악성 채권을 사서 소각하겠다는 명목으로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을
기부받고 네이버의 민원을 해결해줬고 그것도 1억은 챙기고 39억은 축구팀에 넘겼고 그것도 다시 빼내가지고 20%를 측근들 보상금을 줬죠. 자, 구단주인 축구팀 운영. 이재명이 구단주죠. 네. 이것이 서민 비탄감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엄청 홍보하고 다녔어요. 이재명의 빠들은 이런 이재명의 서민 비탄감 홍보에 열광했죠. 자, 이재명에게 광고비 45를 유치하고 20%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한절 누구고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불분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을 다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추적을 못하게. 왜 이재명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지 알겠죠? 세상에 빚진 사람 빚탕감해 주겠다고 하고 기부금 받아서 빼먹는 사람들, 이런 이재명이 평소에 가장 많이 부르짖던 말이 억강부약이면 이건 희극을 넘어선 엽기극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재명은 말입니다.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주가 5천으로 올라갈 것이다. 코스피 지수 5천을 공언했죠. 네. 그러나 또 말을 바꿨죠. 네. 뭐라고 바꿨죠?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5천이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당시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재명이 그런 공언을 한 날부터 그때 코스피 지수가 3,100이었는데 계속 내리막길을 타서 작년 12월 29일, 작년 12월 30일이 그 거래 마감일이었어요. 예, 작년 12월 그 30일 코스피 지수가 2,300대로 5천에 반토막도 안 되는 선으로 폭락했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21년 광주 5.18 묘역을 찾은 이재명 당시 후보는 땅에 막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서면서, 이게 비석이 아니라 표지석이에요. 비석이라고 이제 뉴스 회사들이 이제 말하는 데가 있는데, 의기양양하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 윤석열 후보도 여기 왔느냐? 해놓고 나서는 그 바보들이 옆에서 웃어주니까 왔어도 존경하는 분의 비석이니까 못 밟았겠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1982년에 대학생이 된 이재명. 전두환이 물러난 고등학생 때, 검정고시 준비할 때는 그래서 칩시다. 대학생이 된 82년부터 전두환이 물러난 87년까지 이재명 뭐하고 살았어요, 대관절? 피 끓는 20대 전반 나이에 이재명 뭐 했어요? 세상이 뒤바뀌니까 틈나는 대로 노무현 세일하고, 어제는 노무현 세일, 오늘은 전두환 역세일했던 이재명 후보.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그 당시 다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이라도 구형하고, 이게 사형이라고 구형했다가 뭐 무기징역으로 바꾸었다는 보도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웃기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한동훈 장관 말대로 별것도 아닌 거 내놓고 수십 년간 으스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은 더 웃기는 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우리말 자음을 쓰면 지읒도 아니었던 것들일수록 바뀐 세상에서 선명한 척 셀프 도취되어 가지고 비분관계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네. 핸드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탄핵 외치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왜? 그건 두 다리하고 핸드마이크만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네. 그게 무슨 민주화 투쟁입니까? 저는 말입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재명 측근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으면 과대망상 증상입니다. 이걸 봤어요. 물론 이제 과대망상하면 이재명이 선두인데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역이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게 과대망상의 소산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인자라는 정진상의 과대망상도 네. 이재명에 버금갑니다. 구속되면서 하는 말이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임 성호다. 이런 걸 가지고 몰골은 흉악한데 문자 속은 기특하오라고 거지 이몽룡한테 농민이 길에서 만난 소년이 했던 말이죠. 또한 이재명은 군사정권보다 더한 정진상은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정진상.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뿐. 이게 무슨 지가 무슨 대여급 정치인 또는 세계적 기업의 총수야? 정진상이 뭡니까? 어공 6급 출신 아닙니까? 엄청난 과대망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정작 대장동 동업자 김만배는 정진상이 없는 자리에서 진상이 걔는 부산 공공대학 나와가지고 정진상의 성남시 아웃격이었던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이런 말을 했죠. 이재명 집단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착각과 과대망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착각의 자유나 과대망상의 자유는 감방에서도 보장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길고 긴 빵사리와 함께 그곳에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수준의 이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재명은 인생의 절정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예요. 예상보다 이 작은 표차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족한 줄 알고 지족 원운지 을지문덕의 말대로 하면 노자의 말대로 하면 공을 세운 자리에 머무르지 말아라. 물러났어야 돼요. 그러나 허욕에 눈이 벌게지고 생각이 짧은 이재명은 개양 출마라는 조급수를 두는 바람에 죄 많은 자신과 가뜩이나 휘청거리던 민주당을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자기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을 공중분해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 이재명을 손절하고 이재명이 교도소에 갈 경우에 민주당은
호남 자민련으로나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JP도 없는 자민련이 몇 년이나 버티겠습니까? JP도 10년도 못 견뎠는데요. 저는 말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고담이라는 말을 듣던 고담 대구 유권자와 함께 그 시절에 대구시 유권자들과 함께 한국 정치사상 최저질 전응의 화상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면서 희죽거렸던 이재명.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후보가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인다고 해서 윤석열은 술의 정치를 한다 라고 공격했던 이재명에게는 음주운전의 이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음주운전자가 애주가를 손가락질하면서 경우 없이 술 처먹는다고 공격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윤석열이 집권하면 검사 정권이 될 거다. 근데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인데 이재명은 보통 변호사가 아닙니다. 네. 검사를 사칭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칭 검사가 진짜 검사 보고 비난하는 형국이 됐죠. 윤석열 후보 부인의 박사 논문이 부실하고 표절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재명의 석사 논문 90% 이상 표절로 판가름 났죠. 그러자 또 엉뚱하게 표절한 논문이라고 말썽이 나니까 반납한다. 이 논문이 반납되는 겁니까? 학위가? 논문 집은 반납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는 반납할 수, 여러분들 학력은 영원한 겁니다. 네. 게다가 이재명의 이 석사 논문, 표절투성이의 석사 논문이 놀랍게도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부정 해결책을 말한 거고, 이재명이 주관한 대장동이야말로 이 논문에서 예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비리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석사 논문을 표절한 자가 남의 마누라 박사 논문 표절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언어 철학에서는 말의 일관성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실체 상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체 상실은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다.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라는 19절이 있죠. 네. 만약에 원희룡 장관의 부인 같았으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소시오패스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생겼죠. 이재명은 또 정진상이처럼 또 사자수어 문자를 아주 잘 써요. 억강부약 아까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억강부약을 말하는 이재명이 사업 설계 단계부터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주택을 최소화해서 수천억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인허가의 주체자였죠. 네. 원래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15.06%였는데 이것을 6%로 떨어뜨린 게 이재명입니다. 아파트 용적률은 180%에서 195%까지 올라갔고 백현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임대 아파트의 비율이 원래는 90%였는데 아예 없앴거나 아니면 10%로 바꾸었죠. 이게 억강부약입니까?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것 같은 남성 유권자,
여기서 가난은 정신적 가난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불우하고 앞으로도 불우할 것만 같은 여성 유권자 중에 유독 이재명 빠가 많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재명의 이 갈팡질팡한 현란한 기만술에 넘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억강부약이라는 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는 이 어감에 비상적으로 현혹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 가천대 표절 논문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가 논문 써가지고 학위 받아놓고 표절해서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이런 데서 그 이재명의 그 인간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말입니다. 일본, 반일 감정을 선동하려고 일본은 우리의 적성국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적성국이 일본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적성국이라는 이 공식적인 용어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재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적폐와 불의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 맨날 해도 된다. 네. 조국 이상이에요. 지가 한 말이 반대로 돌아와서 자기를 치고 있죠.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늘. 응?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초강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재명이 했어요. 옳은 말이네요. 예. 제가 왜 정신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제목을 붙였는지 이제 50% 이상은 해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적폐청산을 윤석열 후보가 공언을 하니까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느냐. 지가 정치 보복에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해놓고 해놓고 나서 하고 싶어도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 이런 말을 했어요. 숨겨서 몰래 하는 거에 전문이라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택시단체를 만나가지고 하다 안 되면 가는 게 택시다. 이재명 부인은 네가 나를 노숙자 부부로 알아? 네가 나를 청소부 아줌마로 알아? 택시 운전사를 비하하고 청소부 아줌마를 비하하고 노숙자를 비하하는 이재명 부부. 일자리가 없어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택시다. 이런 건 이재명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명래에게 아주 화를 돋구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죠. 이명래 선생님이 요즘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궁금하네요. 못 보고 가신다고 했는데 잠시 찾아보내서 미안합니다. 이재명은 기축통화라는 말의 개념을 몰랐어요. 네. 기축통화는 사실 달러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에 빈살만한테 가서 온갖 이 선심공세를 베풀었던 시진핑도 달러 결제의 일부도 해결을 못했죠. 네. 이재명은 기축통화하고 특별인출권하고 혼동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우크라이나 현직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초보 정치인으로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외교 정책을 펴서 두 나라가 충돌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자, 여러분, 이재명은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이죠. 경기지사 선거 때는 3심까지 가는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온 바 있는 이재명이 또다시 허위사실의 덫에 걸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재명이 지난번 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50억 클럽 원내 총무, 전 대법관 권순일의 공작적 재판 행위가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재명은 백현동 용지 변경을 4단계 상승해서 할 때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개발공사 사업 1차장을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고 발언했고,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런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런 건 한 건당 34만 원씩만 벌금 때려도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 대선 선거비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겠죠. 이 434억 원을 토해내면서 민주당이 국고 보조금에서 이걸 깔 테니까 당이 어떻게 우정되겠어요? 당연히 민주당은 분당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신당을 차리고 나가야 돼요. 민주당 간판 밑에 있으면 이거 돈으로 다 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능력 없고 찌질한 전해철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4.0이 지금 가입자 75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민주당 169명 아닙니까? 네. 게다가 입만 열면 은근히 이재명 비토하는 조응천, 이원욱 이런 사람들이 만든 민주당의 길, 여기에 40명이 가입해서 2023년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의 전위조직이라고는 7인회 중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이재명을 감싸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듣보 김남국도 네. 이재명을 지금 경원시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박살날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풍전등화 이재명에게는 이제 소송 비용을 마련할 방법도 없을 겁니다. 왜냐? 공식 재산이 30억도 안 되잖아요. 변호사비 대납도 지금 아주 가중처벌되는 특가법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배소연한테 부동산 팔아서 내 변호사비 대라라고 하면 배소연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법칼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놓고 나한테 아파트 팔아서 돈 달라고 배소연이 줄 리가 없죠. 너질 때문에 나와 같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여러분들, 세상이 이런데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이재명을 방탄하는 이 개딸 양아등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의 홍명들이거나 아니면 히틀러를 추앙했던 독일의 평범한 아저씨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빠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장 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거대한 착각과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들을 교화가 안 되면 퇴치할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미래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이 선진국으로 비상하려면 당연히 보수건, 민주건 가리지 않고 양자 적폐가 함께 청산되어야 하는데, 보수의 적폐는 박근혜 탄핵으로 나름 해소되었는데, 민주사칭 세력의 적폐는 난데없이 출연한 엽기적 인물 이재명의 부상으로 어려워졌던 겁니다. 지금의 이재명 세력은 골문 상처 속에 맹독까지 품은 사상 최저질의 정치 집단입니다. 이재명을 필두로 정진상, 김인석, 김용,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김현지, 배소연 등을 비롯한 이 구성원들, 한마디로 듣보잡 비리 집단 아닙니까? 전통의 민주세력, 지금 회사가 뭔데, 건국 이후에 8.15 건국 이후에 이승만을 견제하던 그 한민당 그리고 민주당으로 이어진 세력들, 뭐 당시에 이름이 그 역사에 남아있는,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역사적 한계들은 나름 있어요. 동아일보 사장을 했던 송진우나 또는 경찰청장 장택상이나, 뭐 장택상은 거물급은 아니지만 장택상 위에, 수도청장이 장택상이었고 경찰부장을 했던 그 유석 조병옥이나, 뭐 친일파의 혐의를 갖고는 있지만 인천 김성수나 해공 신유키는 독립운동이라도 좀 했죠, 임시정부에서. 이런 그 지도자들을 그래도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한국의 민주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민주 세력들은 장면, 윤보선, 나름대로 한계는 명백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세력을 형성했고, 이후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지면서 나름 민주 야당 세력의 구실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야당은 DJ까지입니다. 노무현부터 약간 수상해지기 시작하더니 노무현 다음에 문재인으로 가서 완전히 이상해지고, 이재명으로 가면서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청산할 수 있는 과업은 현재로서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라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우리나라는 국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15 내지 25%,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15 내지 25%, 그리고 중도 세력이 50 내지 70%가 되어야지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지지해야 할 정당이나 정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남 지지자들을 비롯한 개딸과 양아들들이여, 이재명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는 이 김갑수의 목소리에 한 번이라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정신 감정을 의뢰합니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